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통증 클리닉 최종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난치성 통증의 신경조절 치료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난치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경조절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치성 통증에서 신경조절 치료법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치성 통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의 분류들이 있는데요. 급성 통증과 이제 만성 통증이 있죠. 그래서 급성 통증은 이제 안 아프다가 최근에 갑자기 아픈 그런 통증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만성 통증은 오랫동안 꾸준히 아픈 경우.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아프다 할 때 뭐 급성 통증이다 그러면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만성 통증은 내가 허리가 아픈 지가 한 10년 정도 돼서 중간중간에 좀 괜찮았다 아프다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 그게 이제 만성 통증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 통증의 치료와 만성 통증의 치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이제 제거해서 없애서 이제 치료, 그러니까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급성 통증이라고 보시면, 급성 통증의 치료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사실 허리 아픈 지 10년 되셨는데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10년 동안 뭐 이런저런 검사들이나 치료를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통증의 치료는 대개는 이제 뭐 급성 통증처럼 뭐 이제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 통증을 좀 조절해주는, 통증을 좀 낮춰주고 삶의 질을 좀 올려주는 그런 이제 통증을 좀 조절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치료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통증 점수로 좀 1점, 2점, 3점 이렇게 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약물이나 그다음에 물리치료나 간단한 뭐 운동치료나 뭐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조절이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통증 점수가 뭐 10점 만점에 뭐 7점, 8점, 9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삶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뭐 밥도 못 먹고 뭐 그냥 안절부절 못 하고 뭐 24시간 365일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난치성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를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치료나 약물로 잘 관리되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을 얘기하고요. 통증 점수가 그래도 비교적 좀 높은 편이라 치료가 좀 어렵고, 되게 질환으로 보면 이제 암성 통증, 암 환자분들이 치료하다가 생기는,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이 생기는 그런 통증, 그다음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보통 이제 허리나 척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일 강력한 치료가 수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했는데도 통증이 잡히지가 않고 아픈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이는 거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도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피부 질환은 다 낫고 나서 남는 그런 신경통, 이제 굉장히 좀 치료가 어려운 편이고요. 뭐 섬유근육통이라는 병도 있겠습니다. 신경 조절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통증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말초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조직 손상이 있게 되면 이 조직 손상이 이 척추의 어떤 그 전달 경로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 경로를 이제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치료법인데, 말초에서 치료해주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서 치료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뇌에 이제 전달되는 그 뇌신경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도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뇌 쪽 약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경 조절법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조절을 하지 않고 아예 신경을 그냥 뭐 절단을 한다, 파괴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신경을 아예
그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 전깃줄에 해당이 되니까 통증이 전달된 경로를 아예 뭐 약물이든 뭐 물리적이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치료법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신경 파괴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신경을 이제 뭐 끊는다, 절단한다, 뭐 파괴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신경 차단술은 파괴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파괴라는 거는 아예 이제 신경 기능을 셧다운을 시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신경 차단술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입을 해서 신경을 좀 둔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 약물이라는 게 뭐 영구히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짧게는 뭐 몇 시간 또 뭐 며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가 생긴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신경 치료술, 신경 치료, 신경 주사하고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 파괴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예전에 이제 뭐 옛날 연구자들, 옛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 파괴를 좀 뭐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이제 감각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이제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신경을 끊어내면 감각을 못 느끼겠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경이 뭐 전체든 부분적이든 어떻게든 이제 그 감각이 그러니까 신경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을 시켜주는 이제 운동 신경이 파괴가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통증 경감이 되긴 되는데 이제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파괴시켰을 경우에 대개 보면은 이제 뭐 몇 주 정도는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통증이 경감된 상태. 거기에 이제 감각이나 운동도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 상태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경이 파괴된 그 신경에 새로운 통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거 보고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경감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악화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경 파괴술이 이제 각광을 받거나 새로운 좋은 치료법이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아네스테지아 돌로로사, 이제 영어로 좀 써놓긴 했는데 디에퍼렌시에이션 페인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감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감각은 떨어져 있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 사실 이제 통증이라는 게 통각이라고 이제 감각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감각은 없으면 통증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감각은 없는데 통증만 있다. 좋은 건 없고 나쁜 것만 있다. 최악이죠, 사실은. 이런 경우들도 이제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파괴술은 이제 요즘에는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3차 신경통에서 일부, 그러니까 감각 기능만 제거하는 그런 이제 술기로서 하고 있고요. 잘못하면 또 이제 감각 기능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통증이 생겨가지고 아네스테시아 돌로로사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교감신경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이제 감각이나 운동하고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적으로 교감신경을 파괴할 경우는 또 치료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 후지 내측지라고 이제 후관절, 척추에 있는 관절, 조그만 관절이 있는데 거기 통증이 있을 경우 척추 후지 내측지에서 이제 신경 파괴술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경 파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수술, 뭐 운동, 물리치료, 민간요법 다 안 될 경우에 사실은 계속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지속되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신경 조절 치료라는 거고요. 영어로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 뉴로라는 게 신경을 말하고 모듈레이션은 뭔가 이제 조절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신경 조절 치료라고 하는데 그 이제 신경 그 통증 전달의 어떤 이론 중에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통증 관문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는 게 인제 조절되는 관문이 있어서 거기 그 관문을 조금 이렇게 통증의 전달을 낮춰주는 신호를 주면 이제 통증이 좀 낮아지고 좀 자극하는 신호가 되면 더 자극이 되고 뭐 인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신경 조절 치료는 기본적인 과정이 통증을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통증을 아예 없애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뭐 만성 통증에서 인제 적용하는 치료가 되고, 급성 통증에서는 이제 치료 완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런 신경 조절 치료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만성화가 되고 이제 어려워지면 인제 요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신경 조절 치료, 뉴로 모듈레이션의 대표적인 치료라는 게 이제 척수 자극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터, 줄여서 이제 SCS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드물게 했다면 요즘에는 많이 흔해진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치료가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난치성 통증, 통증이 심한데 조절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 되는 환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치료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많이 적용해서 또 도움도 많이 받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통증의 전달 경로 중에서 이제 척추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간 뭐 다리 역할하는 척추에 전극선을 넣어서 전기 신호를 주게 되면 이제 통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척추 쪽에 전극선을 넣게 됐고, 이제 복부 쪽에 그 이제 전기 신호를 주는 그런 배터리를 같이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회도, 국제학회가 있고 또는 학술지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들 몇 가지 조금 이제 보시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척수 자극기가 이제 그 CRPS 컴플렉스, CRPS 그 FBS에서 그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죠.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서 이제 복합적인 통증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데, 이제 페리페럴 너브 필드 스티뮬레이션, 이제 척수만 자극한 게 아니라 이제 말초신경까지 같이 작용해서 치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척추 수술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에 이런 전극 치료를, 전기 치료를 자극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이렇게 큰 수술을 많이 해도 좀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전극선을 넣고 위에 이제 여기다 척수에 넣은 건 위에 있고 말초에 넣은 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고요. 요런 이제 그 치료들을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료 전보다는 치료 후에 결과들이 좋았고, 요 빨간색은 이제 뭐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 통증은 좀 줄고,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성비죠, 가성비, 가격 대비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비싼 치료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 결국에 되어야 되는데, 이제 보험으로 등재가 되려면 결국에는 국가에서는 과연 이걸 했을 때 뭐 환자들이 정말 약을 먹고 뭐 이런 거보다 치료를 받는 것보다 좀 더 도움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고요. 가성비도 이미 다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초기에는 좀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삶의 질이나 뭐 사회적 기여나 약물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다,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치료가 사실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벌써 뭐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치료지만, 이제 초창기에는 이 치료를 해서 도움이 되신 분도 있었지만 도움이 안 되신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치료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트레이닝 받는 뭐 레지던트나 펠로우 때 보면은 한 10명 요 치료를 이제 뭐 테스트를 했을 때 한 6-7분만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 테스트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9명, 10명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 만족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삽입을 하시는 수술을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kHz의 서브 퍼셉션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좀 전기 자극을 세게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증 관문설이라는 게 다른 자극을 줘서 원래 통증을 좀 못 느끼게 한다. 전기 자극을 주니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되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 외에도 이 전극선 자체에서 이제 신경을 전기로 자극하게 되면 거기서 신경에서 어떤 그런 신경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통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밝혀졌고 그 이제 그 통증 부위에 또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 실제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복합이 되면서 이 치료를 이제 더 이제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연구는 보면 서브 퍼셉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기 자극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자극, 좀 덜 느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뭐 왜 무슨 마사지 샵 같은 데 가서 세게 마사지 받으면 아프시잖아요. 그때 이제 마사지를 좀 덜 아프게 하는 대신에 좀 더 자주 해주는 거죠. 이 1kHz라는 게 이제 횟수를 좀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살살 자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줬더니 파라세이지아, 그러니까 failed paresthesia based stimulation,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이제 실패했던 그런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어떤 이제 효과들도 다 이제 조금 자극 자체는 좀 줄여주지만 저 자주 만들어주고 하니까 더 환자가 좋게 되더라. 자극이 좀 싫었던 환자들이 다 예전에 이제 10명에 6-7명 효과가 있었고 한 서너 명을 놓쳤다 그러면 그 서너 명을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주면 만족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런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들 만족이 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이제 척수나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서브큐 너브 스티뮬레이션까지도 하고 있고 이제 백페인, 뭐 페일드 백 서저리 신드롬, 그러니까 이제 척추 수술 후에도 이제 안 되는 그런 백페인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연구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넌 오퍼레이티드 로백 페인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허리를 고치는 게 목표였다고 하지만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환자분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척추의 어떤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이제 그런 철심을 박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요런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해서 뭐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결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 연구는 조금 다른 연구인데 협심증이라는 이제 심장 질환이죠. 리프렉토리 안자네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 협심증이라는 병에도 요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유럽에서는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많이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쪽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신 분들 국내에서 이제 보고 사례가 이제 몇 분 있으신데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심장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경우는 조금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다른 치료 뭐 이렇게 수술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제 안자이나 팩토리 협심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기보다는 혈관이 자꾸 이렇게 스파즘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좁아지는 혈관 자체가 좁진 않은데 그런 경우는 이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스위치를 켜주면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질환에도 되어 있고 이제 CRPS죠. CRPS 난치성 통증의 대명사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서도 벌써 이제 9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5년이니까 뭐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했었고 98년도까지 3년 동안에 101명의 환자들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연구도 이제 CRPS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횟수를 늘 하이 프리퀀시, 그다음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랑 좀 비교했던 그런 연구들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뭐 스콜리오시스에서도 뭐 한 사례들이 있고, 스콜리오시스가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에는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이나 이런 걸로도 하기도 하고, 이게 고령이 되면 사실은 수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도 뭐 시험적으로 해봤더니 좀 도움이 되더라. 예, 요거는 이제 뭐 척수 자극은 아니지만 이제 말초신경, 페리페럴 너브, 말초신경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또 전기 자극을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제 도살 루트 갱글리언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절을 말하는데요. 척수 신경에서 나오는 신경절, 그러니까 척수하고 말초신경의 사이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그 신경절을 자극했더니 또 난치성 통증에 도움이 되더라. 예,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점 나온 것들이 이제 신경절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척수는 요 가운데, 말초신경하고 사이에 자극을 했더니 좀 도움이 되더라.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이제 이마 쪽에 신경통이 이제 심한 분들에서 이제 전기 자극술을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흔하진 않죠, 사실은. 요 연구는 이제 PRF라는 게 이제 박동성 고주파라고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인데요. 이제 바늘로 들어가서 자기장을 좀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하는 치료와 SCS 이제 촉수 자극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쇼텀 짧게 사용하는 거죠. 했더니 짧게 사용한 척수 자극기가 더 도움이 됐더라. 이제 이런 연구입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뭐 일시적인 그런 쇼텀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기 자극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템포러리, 뭐 요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시적으로 이제 템포러리하게 사용하는 자극들도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보시면 이제 급성기와 뭐 서브 아큐트 이제 아급성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PH에는 대상포진 신경통이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경우, 그다음에 아급성기는 중간 정도 되겠죠. 뭐 3개월, 6개월. 그다음에 급성기는 되게 보면 이제 3개월 이내 뭐 몇 주나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 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척수 자극을 일시적으로 해줬더니 이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급성기에 빨리 초기에 이렇게 자극을 해줬더니 결과가 좋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제 만성화가 되기 전에 급성기에 빨리 해주는 것이 좋고, 만성화가 되고 나면 치료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암 환자에 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암 환자 통증 조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캔서 페인에 먹는 약물, 이제 암 환자는 뭐 통증 조절에서 제일 중요한 약물은 아무래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빼고 암성 통증 조절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나라별로 보시면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12, 100%라고 보시면 0이 0%니까 대개 이제 한 6, 70% 정도 조절이 되고 있다. 먹는 약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럼 나머지 상대적으로 20, 30%는 또는 3, 40%는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먹는 약물로만 다 조절이 되면은 사실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이런 먹는 마약성 진통제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언제 시작을 할 것인가 하고, 이제 어떤 약물을 또는 용량을 또는 듀레이션 얼마나 길게 언제 또 끊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그런 중독이나 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처방하기도 쉽고 복용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쉬운 만큼 또 여러 가지 뭐 생기는 재반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먹는 약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먹는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먹는 약의 부작용으로 더 올릴 수 없는 경우들, 그런 인제 난치성 뭐 암성 통증 환자들에서 인제 또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약물 주입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죠. 먹는 약이 제일 흔할 거고요. 뭐 패치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고, 이제 혈관 주사, 이건 이제 뭐 입원했을 때나 이제 수술 후나 이렇게 좀 하는 경우고, 인트라세칼,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그 약물 주입 펌프가 인트라세칼이라는 건 이제 척수 강내로 주입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이제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다. 적은 양으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약에 비해서는 최대한 300배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척수 강내 약물 주입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통을 몸에다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양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약물이 들어가는 관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엑스레이상에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통은 이제 복부나 이제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 약물 주입하는 관을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게 되고, 요 가운데 보면 요거 이제 동그랗게 보이는 게 결국에는 그 케모포트라고 항암제 주사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해놓으셨고, 약물 주입 통증 펌프,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까 말한 척수 자극기도 있고 약물 펌프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환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에서 연구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둘 다 결과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도 더 잘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 이제 독성, 적은 양으로 효과가 좋으니까 약물 독성이나 부작용 더 적겠죠. 서바이벌 레이트는 조금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통증 조절이 잘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자 상태가 좋아서 그런 건지 조금 더 서바이벌이 좀 더 잘 되더라, 뭐 이런 결과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 보험 급여가 다 되고 있고요.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통증 치료를 해야 되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여명이 1년 이상 예상되는 경우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케이스인데 최근에는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한 뭐 3년 동안 8케이스를 했었고, 요 이제 약물 펌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만성 통증은 3케이스, 암 환자는 5케이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척수 손상된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뭐 사고,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해서 척수가 다쳐서 하지 마비되신 분 한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허리 수술하신 분 한 케이스, 섬유근통 한 케이스 이렇게 있었고요. 암 환자는 5케이스에서 다양한 암들, 주로 이제 말기암이죠. 말기 치료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었습니다. 나는 잘 죽고 싶다. 요즘에는 이제 웰빙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웰다잉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치 않게 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잘 죽음을 잘 정리하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통증 조절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막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웰다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 말기로 가는 환자분일수록 더 통증 조절이 더 중요하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좋은 것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쁜 점들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모든 치료라는 게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좀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척수 자극기의 합병증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합병증은 31.9에서 43%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뭐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전극선이 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고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저도 경험이 없는 합병증도 있고 있어도 굉장히 드물고 또 어떻게 열심히 또 해결을 다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극선이 움직이는 거 외에는 뭐 위험한 합병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뭐 10%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극선 이동한다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심어놨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한 2, 3개월 정도만 조금 안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막 숙이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잘 이렇게 조심하시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합병증이고요. 요게 제일 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린 바디 리액션, 이거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저희가 요 케이스가 저희 아주대병원에서 발표했던 케이스인데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도 학술 논문 같은 뒤져봤더니 세계적으로 한 케이스 정도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한 케이스는 아니겠죠. 더 있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만큼 보고 사례가 굉장히 적은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전극선을 따라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있었고요. 이분도 제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이제 알러지 주사나 약물을 통해서 해결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아예 없고요. 잘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배터리 넣은데 등하고 연결된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런 포린 바디 리액션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요 경우는 이제 등에서 척수액이 새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 재수술을 했고 결국엔 거기를 막아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 굉장히 또 흔치는 않은데 이게 이제 이분이 잘 지내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뒷차가 받아서 근데 이 안에 삽입되어 있는 이 이제 그 약물 통이 이렇게 확 쏠리면서 여기를 이제 굉장히 좀 손상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튀어나오진 않고 피부만 이렇게 좀 벗겨지는 듯이 보이다가 나중에 중간에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돌출이 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했고요. 여기 자꾸 이제 스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피부 이제 다시 좀 걷어내고 다시 봉합을 해드렸고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이것도 피부가 좀 썩어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도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감염 사례고요. 감염 사례도 잘 이제 소독하고 해가지고 잘 저희 병원 잘 다니고 계십니다. 네, 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치성 통증은 일반적인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만성 통증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암성 통증이라든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대상포진 후 신경통, CRPS 등을 말합니다. 신경조절 치료법은 침습적이긴 하지만 잘 치료될 경우 난치성 통증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경조절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치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과 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RC토피아 랩이라는 아이디로 주셨고요. 3차 신경통과 같은 안면 통증 내용도 다루시나요? 이제 오늘 다뤘던 이제 신경 조절 치료는 사실은 이제 3차 신경통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3차 신경통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그 신경을 파괴하는 그 신경 파괴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법도 있습니다. 그 혈관이 3차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 머리 뒤쪽 조금 절개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수술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 감마 나이프라고 3차 신경에다가 이 감마선을 쐬가지고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치료를 적용할지는 그 3차 신경통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는 뭐 수술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되거든요. 그거를 옮겨주는 수술을 하면 이제 완치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감마 나이프 같은 경우도 또 좋은 치료가 되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될 경우는 신경 파괴술, 얼굴에 이제 감각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충분히 약물 치료 조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3차 신경통이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그 통증 전문의 선생님 또는 이제 신경외과에 그 통증 하시는 또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상의를 조금 하시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이야기님, 신경 차단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가나요? 목에 주사 맞으면 아주 좋아집니다. 약물의 효과는 사실 짧다고 보는데요. 그 신경 차단술이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을 없애주게 돼서 염증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뭐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신경 치료, 뭐 신경 주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 주사를 할 경우 그 약물이 그 이제 그쪽에 머무는 기간은 짧습니다. 불과 뭐 몇 시간에 불과한데, 그게 들어가서 신경을 치료가 되면, 치료 효과가 생겨서 그게 났으면 그때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얼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효과가 아예 없는 분부터 그냥 한 번 맞고 오래 뭐 몇 년 가는 분,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흰수염 고래님, 허리 통증에도 신경 차단술을 많이 하던데 당뇨 환자들이 맞을 때 특별히 주의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당뇨 환자는 당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스테로이드제를 당뇨 환자들에서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왜 뼈 주사라고, 뭐 주로는 이제 무릎에다 많이 맞아서 뼈 주사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테로이드를 좀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뭐 의사 선생님들 뭐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이나 한 의사 선생님한테 정해서 다니시면 되고요.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 중에 스테로이드를 조금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이야기님, 자율신경계 치료 방법이 있을까? 약으로만 먹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자율신경계는 그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본인이 알아서 돌아간다고 해서 자율신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을 때 위가 이렇게 이게 소화 운동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더울 때 땀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땀을 짜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땀이 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자율신경계인데,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통증 환자분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플 때 막 이제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도 좀 올라가고 동공도 확장이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게 할 때 교감 선생님 만났을 때 막 이제 무서울 때 생기는 그런 반응들이 다 혈관 수축이 되고 혈압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가슴 뛰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자율신경계가 번아웃이 되겠죠.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자율신경계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이상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엔 통증을 잘 조절하고 일상생활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면은 자율신경계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사실은 계속 고장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뭐 통증하고 신진대사나 건강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 위에 있다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도 적용된 치료술인가요? 두통부터 구강 통증, 팔다리 등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예, 그것도 적용 가능한 거고요. 이제 만성 통증과 급성 통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성은 되게 원인이 발견이 돼서 치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배가 아파서 왔을 때 응급실로 왔는데 맹장염이다. 요거는 이제 수술해서 고치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딘지 모르게 아픈데 검사해서 나오는 게 없고 그게 뭐 반복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에 오는데도 나오는 게 없고 계속 배가 아프면 나중에는 이제 만성 통증으로 치부해서 그냥 진통제나 이제 통증 조절을 하는 식의 치료를 하게 되죠. 지금 말씀 주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도 적용되는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은 사실은 방법이라는 게 통증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요. 뭐 두통이라든지 뭐 구강 통증, 팔다리 등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제 부위별로 조금 이제 적용 방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42 남성입니다. 요추 2, 3, 3, 4, 4, 5번 디스크를 가지고 있고 주치가 유압수를 해도 계속 아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단술 20번 정도 했고 약은 리리카 75, 혈액순환제 한 알, 울트라셋 아침만, 간 기능이 올라가서 많이 아프면 세레브렉스 100mg을 먹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신경차단술 20번 정도 하셨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42이신데 요추 2, 3, 3, 4, 4, 5번 디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발성 디스크시고 이제 나이는 젊으신데 여러 군데 디스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제 생활에서 뭐 업무적이든 뭐 생활이든 간에 이제 허리에 좀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허리 근육 강화를 위한 그런 치료들. 그러니까 차단술을 20번 정도 했다 그러는데 차단술이 사실은 이제 효과가 좋으시면 20번 정도 하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좀 없거나 효과가 짧기 때문에 20번 정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차단술은 지금 효과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은 허리 강화 운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요법, 뭐 도수치료라든지 허리 강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허리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뭐 직업적으로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 허리에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뭐 무거운 걸 많이 드셔야 된다, 오래 앉아 계셔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생활 습관을 조금 변경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하고 단기적인 치료하고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먹는 약이나 신경차단술은 제가 볼 때는 좀 단기요법에 해당하는데 단기만 계속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이제 주치 선생님의 유압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만 유압술도 사실 같거든요. 했을 당시는 효과가 좋지만 유압술하고 나서 5년, 10년, 뭐 예를 들면 유압술 했을 때 내가 평생 안 아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5년, 10년 정도 개런티는 되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내가 허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이나 운동 치료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리 저린과 뻣뻣한 골반이 모자라 절반만 10년 넘게 약 먹고 있어요. 예, 좀 중장기적인 치료를 조금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별향기님, 허리 통증에서 골반뼈 발바닥까지 통증이 심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외래 진료로 다니라서 9일 입원했다가 종합병원 당뇨 차트 치료 중인 응급 이송 갔는데
외래 진료로 권유 냉정한 의사 어제 응급 이송차 타고 자택에서 누워 있습니다. 꼬리뼈 세 번 맞았어요. 종합병원 신경차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상관없으세요. 어디든 다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은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입원이 안 되거나 외래로 돌린 이유가 아마도 뭐 종합병원이라 그러면 혹시 대학병원 뭐 요런 의료 사태랑 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잘 의료 사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잘 치료받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링곰님, 신경차단술 후 효과적인 통증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신경차단술이라는 게 이제 염증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신경 염증을 치료해 주는 신경 주사, 신경 치료인데 이제 이게 보통은 그 척추에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으로 좀 좁아진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디스크라든지 협착이 동반이 돼서 생기는 그런 염증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리 강화 운동이나 그런 척추 강화 운동을 통해서 또는 인제 척추에 무리가 되는 그런 동작이나 행동을 좀 교정을 함으로써 이제 중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 하나만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뭐 신경 차단술에서 많이 아픈 통증은 급성기에 좀 차단을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 자세 교정을 통해서 좀 안 아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로콜라 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척수 자극기와 판형 전극 삽입을 했는데 수술할 때 전극을 3분의 1만 활성화 상태로 세팅됐는데 여전히 통증이 심한데 전극을 더 활성화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인제 외부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삽입하신 뭐 병원 선생님하고 쪼끔 상의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인제 이 척수 자극기 수술도 지금 몇 년 전에 하셨다 그러면 아마 처음보다는 그 통증 줄어드는 게 쪼끔은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치료예요. 이 인제 척수 자극기나 인제 신경 조절 치료도 몇 년씩 하다 보면은 쪼끔 그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쪼끔 세팅을 바꿔 주거나 위치나 자극이나 요런 거를 바꿔 주면 또 쪼끔 다른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한 선생님이나 병원에 가셔서 상의를 하셔서 한번 쪼끔 조절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쪼끔 더 나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고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진달래 님, 저는 머리 통증이 있습니다. 두피를 만지면 아프네요. 뒷목 통증도 있고 61세 여성입니다. 두피 같은 경우는 인제 그 뇌 바깥이죠. 그 두개골 뼈 바깥에 있는 쪽인데 거기도 인제 신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서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 이렇게 누워서 인제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TV 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탁 꺾으니까 갑자기 여기 전기 오듯이 쫙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인제 두피 쪽에도 신경이 많이 있어서 신경통들이 있고요. 지금 "만지면 아프다."라는 말씀이 꼭 인제 신경통 느낌이 있고 뒷목 통증 같은 경우는 인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아마 척추 문제도 쪼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자목도 있으시고 연관이 예 이게 인제 뭐 직접 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일자목이라는 것도 인제 목의 어떤 경직 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자목이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라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일자목이 되고 그다음에 뒷목 통증도 있고 두피도 인제 아프게 되고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착착착 다 연결이 돼서 그런 거라서 인제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게 머리를 자꾸 이렇게 풀어 주시면서 만져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급성으로 많이 아프시면 주사도 쪼끔 맞으시고 이렇게 해서 인제 뭐 핫팩이나 인제 요즘에 뭐 그런 인터넷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저주파 치료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셔서 좀 많이 풀어 주시면 그래도 상당히 경감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되셨고 네. 그다음에 제로콜라 님이
척수 자극기 반응에 내성이 생긴 경우 척수 강내 약물 펌프가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바꿔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펌프를 할 수는 있는데 인제 척수강내 약물 펌프는 보통은 인제 암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권유되는 치료기 때문에 척수 자극기가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약물 펌프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인제 통증 정도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 척수 자극기에 반응이 없으면서 통증이 뭐 7, 8, 9 점으로 도저히 내가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약물 펌프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척수 자극기도 내성이 생기듯이 약물 펌프도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인제 뭐 하느냐 마느냐도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암 환자분이라면 척수관의 약물 펌프를 권유를 드리는데 이제 암 환자가 아니시고 인제 만성 통증이라고 하신다면 쪼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바별향기 님. 성 빈센트 병원에서 의사가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못 느낄 정도가 아니면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외래 진료 권유하는데 4일 오후에 집에 다니면서 집에서 쉬는 게 맞나요? 누워서 물밥 소변 처리하는 중. 그러니까 지금 성 빈센트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아마 좀 지금 의정 상태랑 조금 연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환자분들이 좀 잘 치료받으시길 말씀드리고 제가 뭐 인제 척추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가 입원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이제 아마 대학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저도 사실 제 환자가 입원해서 인제 뭐 중환자실에도 있었고 입원실에도 있어 보면 사실은 평일엔 집에를 못 가거든요. 집에 못 가고 주말에 잠깐 갔다 새벽에 전화 받고 오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주치의 선생님하고 쪼끔 상의를 좀 하시고 뭐 일단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시다가 뭐 너무 뭐 인제 말씀드린 대로 뭐 마비가 온다라든지 대소변이 뭐 지릴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뭐 응급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면 어쨌든 다시 연락을 하시고 또 그 정도 아니시라면 쪼끔 인제 누워서 안정해 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제 그 대학병원이 좀 어려우니까 인제 그 뭐 중소병원들 있잖아요. 그 아마 지금 척추 쪽이신 것 같은데 뭐 척추 관절 병원들이 좀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쪼끔 여력이 안 되는 경우는 주변 병원으로 쪼끔 많이 보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대학병원만 고집하시진 말고요. 뭐 통증 조절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주변 병원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일단은 인제 요렇게 마무리를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이렇게 질문 주신 환자분들도 보면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게 요새 대학병원들이 많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좀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의사긴 하지만 또 환자 입장도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빨리 잘 마무리가 돼서 대학병원들이 좀 잘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 올라와서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로콜라 님께서 주셨고 교수님 보시기에 A사나 M사 자극기 간의 평등의 편의성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인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이것도 써 보고 저것도 써 보면 좋지만 이게 뭐 고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 써 보고 저것 써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좀 뭐 특장점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좀 시술하신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M사 제품을 오래 썼는데 잘 조절이 안 돼서 좀 인제 몇 년을 썼는데 인제 좀 다시
빼고 싶다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뭐 A사 거를 한번 좀 해 보자 이렇게 권유도 드리고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인제 뭐 A 회사께 인제 만족이 안 되시는 경우라면 또 인제 M 회사 걸로 좀 변경을 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인제 충전식, 비충전식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드별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양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원리나 편의성은 그래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 제품들이 뭐가 더 좋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이렇게 고생 많으시는 통증 환자분들께 뭐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좀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게 의정 사태가 잘 해결이 돼서 옛날처럼 열심히 치료해 드리고 그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제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증 뭐 오랫동안 앓으시는 분들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또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